예,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특강을 좀 이렇게 1년에도 이제 수차례 하는데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 분들 아마 제가 특강을 하는 이제 관중들 가운데는 평균 연령이 아주 최고로 높으신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학감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동기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저희도 이제 어느덧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칠순이 됐지만은 저는 그래도 아주 100세 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젊게 아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운동을 못했는데 거의 매일 테니스를 치고요. 좀 머리도 염색을 합니다, 일부러. 아직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우리 명예 교수로 이제 은퇴한 지 한 5년은 지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동신교회 제가 이 교회 또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할 때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좋은 교회고 또 오늘 우리 학감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동신 동경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야 동경대 아주 굉장히 아주 유명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소리가 좀 떨립니다. 예? 동경대 학생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저는 이제 포항에 살고요. 어제 이제 그 동탄에 저희 딸네 집이 이제 그 동탄에 있어서 이제 자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우리 딸이 이게 오늘 서울 가서 동신교회에서 뭘 하냐고 물어보길래 특강을 한다. 이게 특강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빠는 교육 끝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들, 딸 교육하는 거는 끝났지만은 사실 우리는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손자, 손녀를 교육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룻밤 잤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갈 때마다 손꼽아 기다려요. 일단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 부탁 못한 거를 우리가 가면은 다 부탁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인기가 좀 좋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한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이신 경로대학, 저는 경로대학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르신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은 훨씬 더 젊게 사시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교육학자는 아니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키워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를 이제 저도 이제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하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도 아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교육 입국으로 아주 성공을 한 모델 나라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사진이 오래돼 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한동대학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은 지금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고 이제 아들은 지금 이제 의과대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개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와이스만 연구소로 이제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제 동아제약 연구소 옛날에 용두동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 잘 압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 길로 이제 다니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제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게 그 와이스만 연구소가 아주 굉장히 앞서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카이스트에서 졸업하고 회사에서 한 4년 동안 있다가 저기 가서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이제 마침 어플라이를 했더니 뭐 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장학금도 주고 월급도 받고 이게 생활비도 이제 받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와이스만 연구소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이제 2009년에 여기 이제 아다 요나시라고 그 당시 이분이 연세가 70이었어요. 70이었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봐도 좀 연배가 좀 비슷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요나시 그 노벨상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때 70이 됐는데 실험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일이 바쁘니까 1시간 후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1시간 후에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다. 이제 마리 퀴리 아시죠? 마리 퀴리 다음에 여자분이 노벨 이제 화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2009년에는 이제 미국에 이제 텍사스에 이제 교환 교수로 와서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타임지나 이제 그런 아티클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감상을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한테 제일 감사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와이스만 연구소에 제일 감사한다. 왜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뭐 그랜트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학생도 얼마 안 되는데 30년 동안 하나만 연구를 했거든요. 하나. 라이보솜이라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연구를 했는데 30년 동안 그 구조를 연구를 했는데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와이스만 연구소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3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노벨상 위원회하고 당신이 이런 연구를 30년 동안 했는데 한 얼마나 실패를 했느냐 했더니 내가 한 2만 번쯤 실패를 했다. 2만 번. 2,000번이 아니고요. 200번이 아니고 2만 번쯤 실패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뭐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일생 동안을 아주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일단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뭐 연세가 좀 드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활력 있게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USB 저 올 때도 제가 이제 USB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USB를 만든 사람이 도브 모란 사장이라고 이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군대를 갔는데 여기 이제 탈피옷 장교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다 모든 청년들이 여자건 남자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서열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진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탈피옷 부대 여기에 가면은 IT 계통의 훈련을 받는데 하루 10시간씩 훈련을 받아요. 하루 10시간씩 뭐 19, 20, 뭐 21살 그 친구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한 3년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군대 가면은 아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피업 부대는 이제 IT 계통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플라피 디스크라고 그래서 이게 막 바이러스도 먹고 막 그런데 한번 며칠 일을 하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하자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USB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뭐 그 컴퓨터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USB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될 정도로 큰 용량을 USB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3명이 시작됐는데 그 회사가 한 400명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샌디스크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 팔을 때 16억 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조 7천억 원. 그래서 이 1조 7천억 원의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400명의 직원들한테 아주 골고루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좀 독특한 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이스라엘 가기 전에 뭐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아는 거는 상당히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분이었지. 그분들을 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축복이었는데, 이제 유대인은 사실 이스라엘인 또 유대인 또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맨 처음에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이제 겨루어서 환도뼈는 나갔지만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건방진 민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좀 뭐 재미는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겨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일컬을 때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성경 이외에서는 유대인을 재산 없는 이민자다. 그러니까 다른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온 그런 이민자. 뭐 그거는 이제 그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뭐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음악계에서는 뭐 이런 아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또 헨리 키신저 정치계에서 또 유명한 랍비들도 있고. 여기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공산주의의 사상을 하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뭐 아주 음악인들, 종교인들 이렇게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0.2%뿐이 안 되지만은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이거를 또 뭐 교육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머리를 타고 태어났다. 아니면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다. 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후자예요. 후자.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머리는 다 비슷하게 타고 태어난다. 그래서 젠슨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얘기하기를 어렸을 때 유대인은
동양에 있는 동양의 영화보다 더 미숙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 애들이 유대인 어린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애들이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손주 교육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아주 뭐 긴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조는 분이 아직 없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까지 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사실은 이런 이제 브라이트 사이드 아주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사실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슬픈 민족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죠. 그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이 게토라는 데에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곡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정통파 유대인이고,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에 게토에서 사는 유대인인데, 그 게토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그 선민 사상 중요하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제 섞이지 않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신앙적인 순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 고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먼저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순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유대주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선민 사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chosen people,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100여 년 전에 와서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을 보니까 조선 피플이네. 초슨 피플이네. 오, 이게 한국은 그 유대인하고 똑같으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유대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승질급한 것도 많이 닮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민 사상이 유대인을 지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중세에는 큰 환란이 오고, 예를 들어서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중세의 어떤 도시는 뭐 많이 죽고 막 그럴 때 그 도시에 있는 영주들이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을 풀어서 죽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은 무조건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서 사는 우리 초순 피플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도시에서 10만 이상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이제 비슷한 그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리처 사진 작가상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독일군 나치의 장교가 즉결 심판을 하죠. 그런데 이분 보면은 양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인 같죠? 예. 지성인이고 뭐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차별로 죽인 거예요. 여기 쭉 지켜보죠.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이제 죽은. 그래서 역사상 기록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맞추시면은 제가 좀 오늘 점심을 사겠습니다. 점심 예약은 다 돼 있지만은
하면 이제 한꺼번에 죽은 게 한 600만 가량 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한 1000만 넘겠죠? 한 3000만이나 돼요. 기록에 남은. 지금 3000만이면 대한민국 5000만의 거의 절반이 이런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노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타령조처럼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하고 아주 감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한이 서려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 교육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세대 차이가 없다. 제너레이션 갭. 여러분들 세대 차이 많이 실감하시잖아요. 자녀들하고 대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손주들하고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예? 아이고, 뭐 지가 풀면은 뭐 대화 뭐 저절로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제너레이션 갭, 이게 유대인들한테 없는 이유가 뭐냐? 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구약 성경을 갖고 우리 조상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고생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제너레이션 갭이 가장 없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한국은 제너레이션 갭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 문화, 이제 코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가려서 먹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략 사상. 유대인들은 한 나라에 살다가 잘 살으면 쫓겨나요. 쫓겨나요. 왜냐하면 재산을 몰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쫓겨나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중세기에. 그러니까 아주 전략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그런 점이죠. 그래서 물질을 생각할 때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물질은 잘 관리를 하는 거다 하는 이제 청지기 사상이 있고, 그러면 내가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기부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아주 그 문화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음식 이렇게 할 때 라피가 일일이 점검을 해요. 예? 점검을 해서 이제 가려 먹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으실수록 음식을 잘 먹는. 그런데 음식을 막 먹으면은 수명을 단축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입맛대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튀긴 음식, 저는 튀긴 음식 별로 안 좋아하니까 튀긴 음식 먹으면은 이게 뭐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고혈압, 뭐 당뇨 같은 거 걸리고 또 그래서 아주 가려서 먹으면은 건강을, 왜냐하면 우리 건강은 먹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지혜를 서로 많이 나누면서 가려 먹는 그런 게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제 실천을 했다는 거죠. 네. 지금 현대 교육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명제는 창의성이잖아요. 창의성. 예? 그래서 이 창의성인데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후세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우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배움을 으뜸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TV가 없어요. TV.
우리 지도 교수도 이제 뭐 명절 때마다 우리를 초대를 하는데 가면 TV가 없어. 뭐 잘 살거든요. 이제 부인도 일을 하시니까 TV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침실에 조그맣게 하나 있다 하는데 그 TV가 없고 식탁이 아주 굉장히 커요. 식탁이. 그래서 주로 손님들이 오면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국제 정세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문화에 대한 얘기, 예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TV가 제일 크잖아요. 한국 TV 얼마나 잘 만들어내요. 점점 더 커지대. 여기도 아주 굉장히 큰데, 예? 이스라엘 가면 저런 큰 TV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평생 공부를 해요. 평생. 예. 저희가 우리 딸이 3살 3개월 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바로 유치원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파트 바로 옆에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때 나이가 꽤 많으셨어요. 한 60이 정년인데 60 가까이 되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남편은 히브리대 교수였어요. 이분은 이제 그 아동 교육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을 이제 텔아비브 우리는 텔아비브 근처에 살아서 텔아비브에 이제 와이스만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제 히브리 대학이 있고 거기에 그 교회에 가야 되니까 이제 가끔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말을 주고받았는데 정년을 곧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년하고 난 다음에 뭘 하시겠냐 그랬더니 내가 역사를 새로 공부하고 싶대. 역사. 그래서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에 등록을 했대요. 거기는 뭐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등록하면은 뭐 그 받아줘요. 깜짝 놀랐어요. 이 여태까지 일생 동안 그 아동교육, 유아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겠대. 그래서 역사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부럽더라고요. 이쪽 우리도 저 동경대잖아요. 경로대학. 여기 열심히 나오세요. 여기 열심히 나오시면 또 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얘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창의성의 두 기둥이 배움과 가정인데 여기 이제 배우는 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 있나 그러는데 이 얘기 중에 티쿤 올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티쿤 올람. 이게 이제 이제 히브리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세계는 계속 발전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세상을 고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고친데 누가 고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의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파트너로 해서 세상을 개선하고 더 낫게 만들고 한다는 사상이 티쿤 올람 사상이에요. 저는 이제 창조과학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도 상당히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의성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먹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늙지 않는 그 세포는 어떤 세포인 줄 아세요? 우리 브레인 세포예요. 예, 뇌세포. 뇌세포는 계속 쓰면요 늙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잖아요. 저 벌써 이스라엘 뭐 떠난 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뇌세포가 막 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iological life 생물학적인 나이가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젊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창조 사역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의성이 풍부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
뭐 유대인들은 학문을 숭상하는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랍비 선생님이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예? 우리도 한때 머리 좋은 사람들 뭐 사범대학 보내고 교육대학 보내고 그 했잖아요. 예?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나 중등교사를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지금도 이제 그런 대우는 아주 잘 해주는데, 그래서 후세를 잘 키우는 것이 아주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핍박을 받고 다니다 보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자기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의 역사의 저자인데 이 사람이 뭐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교육학자인 맞는데, 유대인이 인류에게 건네준 가장 큰 선물은 인격적인 유일신론이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얼마나 많은 그 팔레스타인에 다신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에도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잡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은 뭐 유일신, 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한번 창조해놓고 팽개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도 지금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고를 유대인들이 인류한테 전해줬다. 뭐 이 사람은 뭐 신앙을 떠나서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성과 윤리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성과 윤리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하고 비슷하잖아요. 자기 뭐 삼촌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뭐 그냥 독재 국가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들, 또 기독교가 전래된 그런 데는 지성과 윤리의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사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자녀 교육의 이제 핵심은 대화인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TV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는 뭐예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댁에 가면은 교수님이 그냥 그 뭐 닭다리도 굽고 뭐 고기도 굽고 막 그래요. 그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영어를 전공하셔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자기 자녀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빨리 지적으로 아주 그냥 그 성숙이 돼요. 예? 그래서 뭐 그 조그만 꼬맹이였었는데 한국 전쟁을 알더라고. 그 한국 전쟁을 알고 한국이 그냥 그 한국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를 막 알고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니 뭐 기록으로 봤대. 예?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88년도 그때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발전한 나라네. 그때 이제 올림픽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마라톤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한국의 발전된 그 상황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비쳤거든요. 그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여기 이제 그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유대인들의 정신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거는 이제 후주파 정신입니다. 뭐 이제 후주파 정신 좀 생소하긴 한데, 뭐 후춧가루 뿌리는 정신이 아니고, 예? 뻔뻔한, 예? 당돌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돌해요. 뭐 내가 이제 외국인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조그만 꼬마들이 뭐 영어도 뭐 제대로 배우기 전이지. Where are you from? 막 이래요. 예? 그래서 Guess where? 하면은 Chinese? No. Japanese? No. 그럼 어디냐? 코리아 하면은 아니 너 요대야 코리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말을 막 건네. 아유 뻔뻔해 당돌해.
예?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커서도 그런 정신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평등하다는. 그래서 상관이 좀 뭐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삿대질하고 막 덤벼요. 예? 교수가 엉터리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교수 황당해서 그럼 네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네가 좀 발표를 해라. 그러면 또 지가 또 발표를 와서 다음 시간에 또 뭐 또 이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정신, 그러한 정신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을 입게 한 그러한 이제 정신이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에 유리한 이제 교육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엄마 아빠가 이제 다국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독립할 때 그 유대인들이 120 국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국적.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유럽에서 자란 애들은 뭐 영어, 뭐 불어, 독일어,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몇 가지 언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 밑에 학생이 들어왔는데 데이빗이라고 아주 이 부장한 학생이 이제 들어와서 내가 하던 일을 도우면서 석사과정을 했는데 얘는 5개 언어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멕시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제 스위스 바젤에 외교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바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와시만 연구소로 왔으니까 5개 언어를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국제화 교육에 유리한 유대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게 좀 활발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타문화권의 이제 유대인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진이 있죠. 이게 미국 독립할 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는데 여기에서도 자기네들 토라를 갖고 여기는 뭐 유대인들 이제 콜럼버스가 유대인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토라를 갖고 미국에 왔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그림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가 교육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교육의 책임자고 요즘 학원이 교육의 책임자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일차적인. 그래서 이제 그 쉐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쉐마 교육은 이제 종교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는데 이게 이제 복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복종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들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는 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교 교육은 매주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이게 성경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올 때 매주자를 하나 사와서 집에 이제 그 아파트지만은 거기다 하나 이렇게 해놓고 가끔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한번 만져보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교육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교육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막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혼율이 아주 급증하고 사회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남자의 이시하고 여자의 이샤에서 나와서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이시에서 한 자, 이샤에서 한 자씩 따와서 가정의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게 이제 홀리 템플 성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가정 교사에 또 특히 이제 아버지 지금 이제 부권이 많이 상실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경제권도 이제 여자가 쥐고 있고 교육권도 여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금 그런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사인 경우 자녀를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고 아버지가 그 딸을 믿어주면은 뭐냐 어머니야 무조건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주면은 심리학적으로 그 자녀들이 굉장히 컨피던스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존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IQ보다는 EQ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손자 손녀 또 아들 딸 꼭 무릎에 앉혀서 가르쳐라 사랑으로 가르쳐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아주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주 굉장히 진지해요. 이제 하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좀 모여 있는 것. 이제 유대인들은 창의성 그리고 아주 개별적인 그런 독특성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자들이 이제 한 10명 앉아 있으면은 이론은 15개가 나온대요. 이론은 무슨 얘기냐면 각각 제 생각에 맞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배가 산에 갈 것 같지만은 또 다른 한면으로는 굉장히 아주 정확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 할까?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테러를 지금 이제 많이 당했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이 적하지만은 앞으로도 그 이제 그 대테러 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나오잖아요. 어떤 전략을 짜서 만장일치가 되면은 그거는 안 씁니다. 반드시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만장일치의 방법이면은 이미 테러리스트들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에? 그래서 만장일치는 널리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안 만장일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지만은 이제 만장일치가 다 좋다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교육 내용을 보면은 토라하고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성인식 할 때 꼭 토라를 놓고 이 아이가 이게 토라를 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좀 종교적인 그 가정은 1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13살짜리가. 그래서 이거를 한 1년 정도 준비를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13살 정도 된 다음에 성인 대접을 하는 거예요. 13살이면은 한 중2, 중3 막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똑똑한 거예요. 중2 굉장히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13살이면은 세상 그냥 보이는 게 없잖아요. 호르몬도 왕성해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이제 중위가 무서워서 이제 옛날에 김정일이도 쳐들어온다 막 이제 그런 말이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야 너는 클 만큼 컸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이후에 애들은 이 여자애들도 화장 다 하고 귀걸이 목걸이 다 해도 타치를 안 해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인 대접을 제일 빨리 해주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식 때도 이렇게 또 이제 탈무드의 역사를 보면은 이 탈무드라는 거는 성전이 파괴가 돼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탈무드 시대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성전 중심에서 이제 말씀 중심. 그래서 이제 랍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서는 아직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 논쟁. 탈무드에 이제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평생 교육, 평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출세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인류에 공헌해야 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오케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뭐 이렇게 저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좀 틀리죠. 나는 이게 더 옳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분야를 깊이 일생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한 3분의 1이 유대인이었고요. 뉴욕주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동네예요. 교사의 5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대 교수의 한 50%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그리고 지식, 지혜를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니까 이제 학자, 교사 이런 대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자, 이제 어머니 교육이 있습니다. 어머니 교육 아주 중요시. 우리나라도 이제 어머니의 아주 교육, 뭐 치맛바람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유대인들도 이제 주이시 맘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머니 교육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 교육이 아주 굉장히 존중이 되고 있고,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알랑방구 뭐 끼고 있네요. 좀 비속어를 사용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여성들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들 이렇게 보니까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이제 부인은 뭐 템플 불국사 포항에 살으니까 이제 여기 남편은 이제 그 불국사나 이제 석굴암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부인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관심이 있냐 했더니 부인은 우리나라 경주의 전통 재래시장을 가고 싶대. 난감하잖아요. 차가 한 대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 의사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도교수가 자기 와이프의 머리를 하더니 뭐 기도를 하더니 무사히 갔다 오라고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해서 야 참 와이프를 좀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는데 이게 어머니의 교육을 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선행 교육.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아주 굉장히 이게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뭐 이방인이나 그런 사람들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게 살아보니까 우리 지도교사 우리 가족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명절 때마다 불러서 그냥 뭐 우리 애들한테 초콜릿도 주고 물론 이제 제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선물도 주고 뭐 우리 아들같이 그냥 뭐 또 이렇게 여겨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아주 착하게 선행해요. 그래서 유대인에 이제 세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이고 두 번째는 친척인데 재산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고 친척은 무덤까지는 가주는데 선행이라는 거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을 한 선행을 하는 게 여기에 이제 하나 좀 마지막입니다. 뭐 거의 뭐 제가 뭐 신신당부를 했어요. 정확하게 끝내달라고. 그래서 뭐 이제 정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밥이 식으면 안 되니까. 야, 유대인들이 이제 고난 교육과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의 수치를 역사에 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요, 고난을 당한 날짜가 명절이에요. 예? 우리는 뭐 해방,
뭐 이렇게 이제 뭐저 8.15 해방 그렇게 뭐 저거 하지도 않지만 뭐 6.25 그런 거 뭐 기념행사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이 망한 나라, 나라가 망한 나라 그날이 명절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왜 고난을 받았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또 여기 이제 시그널이 그만해라 이러는 시그널이 계속 울리는데 죄송합니다. 뭐 곧 끝나겠습니다. 또 유비무한 그런 고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지극한 고난에서 우리가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희망을 갖도록.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 교육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고 보면은 고난 야도하심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여기 고난을 당한 거를 그냥 자료로 쫙 했는데 유치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군대 갈 때 여기 한 번씩 다 방문을 해요. 예, 아주 뭐 중요하죠. 고난 당하는 유대인 뭐 자료 굉장히 많죠. 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게 이제 야드바심에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용서해야죠. 일본 사람 용서해야죠. 근데 잊지는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못 먹고 가난하더라도 후세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못 먹고 가난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 후세들은 잘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 딸들 다 아빠 그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거 아니죠. 그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